수세기 동안 과거는 지하에 묻힌 단서를 남겼습니다. 수천 년 동안 봉인된 무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진 도시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도전하는 비밀로 가득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10가지 고고 학적 발견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이야기를 바꾸는 신비한 이집트 천문대. 고대 이집트인들은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정확하여 현대 과학자들을 계속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도비 하우지즈와 베너레이티드 크라커다일즈에서 살았던 문명은 어떻게 그런 정확성으로 별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열렬한 이론은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그들에게 손을 준다고 제안합니다. 피라미드가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이 문명의 놀라운 독창성에 대한 장점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현대시대에 처음으로 고고학자들은 진정으로 오래된 이집트 천문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오래된 종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번 발견은 고대 도시 부토에서 발생했지만 약간 탐구되었지만 매혹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전망대는 L 형태의 어도비 건물로 구성됩니다. 그의 입구는 몇 시간과 몇 시간 동안 하늘의 관찰자로 알려진 사제가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따르는 특별한 플랫폼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집트 사제들이 망원경이나 고급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과 지식만. 그들은 육안의 몸을 육안으로 수은과 금성으로 어떻게 식별했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취하는 기술 없이 플래니트 스타워즈를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처음에 연구원들은 성전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과 천문학과 관련된 비문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석재 태양 시계를 찾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3000년이 넘는 이집트 최초의 천문학적 연구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늘은 오늘날 우리가 별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가벼운 오염 없이 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렌즈나 유리 유형을 사용했습니까? 고급 도구 없이 이러한 정확한 계산을 어떻게 달성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우주에 대한 그의 지식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2번, 바다꽃에 잃어버린 재무부. 바다에 숨겨진 구석에는 15세기의 포르투갈 배가 있으며 그 결과는 이야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대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꽃입니다. 9년 동안 이 부가 선박은 포르투갈 식민지 캠페인에 참여했지만 1511년의 마지막 여행은 가장 전설적이었습니다. 기내에서 그것은 오늘날 25억 달러 이상의 보물인 말라카 술탄의 왕궁에 엄청난 약탈된 전리품을 운송했습니다. 그러나 보트는 이미 구조적 문제를 제시했으며 승무원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511년 11월에 포르투갈에 정착했다. 그러나 여행은 결실을 맺지 않았다. 치열한 폭풍 속에서 바다의 꽃이 모래은행에 추락하여 헬멧을 남겨 물에 침몰하여 400명의 남자의 생명과 보물을 취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탐험가들이 그들의 유골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바다의 꽃은 여전히 깊이에 숨겨져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올드웨스트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세대에 매료되어 스페인 식민지 시대 이후 수많은 생명을 얻은 미스터리인 네덜란드인의 전설적인 잃어버린 광산입니다. 수년에 걸쳐 포춘을 구직자들은
미신의 산의 깊이에 숨겨져 있는 순수한 금 정맥을 찾기 위해 애리조나의 건조한 땅에 도전했습니다. 이 광산의 역사는 120년 이상 들었고 일부는 그것이 단지 신화일 뿐이라고 믿는 시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광산과 그것을 둘러싼 비극은 절대적으로 현실적입니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동쪽에 위치한 미신의 산은 단순히 현지인들의 미신으로 알려진 미신의 산으로 마치 조상 비밀을 보호하는 것처럼 3,000피트 높이의 높이로 상승합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1540년에 도착했을 때 이 지역은 아파치, 어페치즈가 거주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베즈케즈 더 코로나도가 이끄는 탐험가들은 전설적인 7개의 황금 도시 시볼러를 찾는 야망에 의해 이러한 믿음을 무시했습니다. 어페치즈는 신성한 토양의 쇠약이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원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신비롭게 사라지기 시작하기 오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잔인하게 공격을 받았다는 조짐으로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려움은 정복자들을 포착하여 마침내 도망쳤다. 18세기 중반 미신의 영토는 멕시코 토지 소유자인 단 미겔 퍼랄터에게 양보로 부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퍼랄터 가족과 그 노동자들은 미네랄을 추출하여 항상 아파치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846년에 가족의 후손 그룹이 위험에 도전하고 금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이 대담함은 그들이 아파치에 의해 매복되었고 이 지역 전체에 전리품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로이 지역은 신화적인 광산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학살에서 잃어버린 금의 유고를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금을 구직했습니다. 1850년대에 2명의 재무부 검색 엔진이 3개의 죽은 당나귀를 발견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역사상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기 위해 광산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비밀과 비극이 있는 이 산은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발견되지 않은 금을 찾는데 지속되는 보물과 모험가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신의 산맥은 정부 통제하에 주립공원의 일부입니다. 이 지역의 발견은 당국에 전달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재무부를 발굴하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광산은 시간에 숨겨진 현실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인간 탐욕의 신기루입니까? 미스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번호 4. 신비한 클레오파트라 터널. 잃어버린 무덤의 마지막 트랙. 2022년 산토 도밍고 대학교 유니버서티 오브 센토 더밍고의 고고학자 캐슬린 마우티네즈는 이집트 역사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발견을 했다. 오래된 타포시리스 마그나 사원에서 발굴하는 동안 그는 고대 공학의 걸작인 1300m의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13m 이상에 숨겨져 있는 이 구절은 놀라운 정밀도로 지어진 3호섬의 수로인 그리스의 유명한 유팔린 터널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복잡성을 넘어서 이 터널은 클리어펠러의 잃어버린 무덤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10년 이상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드리아에 묻혔다는 전통적인 믿음을 무시하는 이론을 따랐다. 고대 텍스트에 근거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은 이집트의 어머니 여신인 아이시스에 헌정된 성전의 그녀의 연인 마르코 안토니오와 함께 묻힐 수 있었습니다. 터포지리스 매그너의 발굴 전반에 걸쳐 그의 팀은 클리어펠러, 조각상 및 황금 유물의 이미지와 함께 동전을 발견하여 이 사이트가 여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널의 발견으로 무덤을 찾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습니다. 클리어펠러 7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가이자 훌륭한 언어학자 및 위대한 지성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및 아랍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사용하여 예국 외교관들과 협상하고 그의 왕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및 양리학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그녀를 가장 교육받은 시대의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구제책과 미용 공식이 있는 의료 조약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보를 넘어서서 그녀의 정치적 지혜는 이집트 경제를 강화하고 무역 경로를 확장하고 곡물과 같은 주요 자원을 축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리오펠러는 역사 전반에 걸쳐 힘, 아름다움 및 지능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도전하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표를 남겼습니다. 고고 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클리오펠러의 무덤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터포지리스 매그너 터너른이 고대 수색에서 전후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발견되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의 계시를 목격하려고 합니까? 번호, 음력 달력의 비밀, 이집트의 유산, 왜 365일입니까?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면 대답은 우리를 고대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한 것과 같은 날과 같은 첫 번째 태양 달력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5,000년 전에 이집트인들은 이미 달을 기반으로 한 다른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연도를 12개월로 각각 29일 또는 30일로 새로운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과 현재의 것보다 1년 짧고 약 10일 또는 11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하기 위해 2년마다 추가 한 달을 추가했습니다. 연중 13개월을 보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태양 달력을 채택하더라도 그들의 버전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4개의 스테이션 대신 홍수, 심기 및 여름의 홍수가 3개만 있었습니다. 결국 이집트에는 차가운 겨울이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카만보와 같은 고대 사원에서의 달력의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석재 앨범으로 표시된 마야 달력과는 달리 이집트는 냉장고에 붙인 달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달에는 사스, 메지어 및 페이피와 같은 이름이 있었고 오사이리스, 호러스, 세트, 아이시스 및 네프티즈와 같은 가장 중요한 신들에게 전념하는 축제를 축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언 달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1582년에 도입되었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채택하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752년까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랬을 때 그는 달력에서 11일을 제거했습니다. 9월 2일에 그는 9월 14일에 직접 이어졌습니다. 이 조정은 또한 시작을 3월 25일부터 1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밤새 며칠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일부는 그 변화를 훔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정착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독창성에 뿌리가 있는 달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 오크 섬의 보물. 오크 아일랜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바위 아래에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포어천즈 익스플로러즈와 헌터즈는이 신비한 장소의 비밀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지만 금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전설적인 것은 수백만 명의 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현실인 더 커스 오브 옥 아일랜드 시리즈에 영감을 준 미스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1795년에 데니얼 머기너스라는 젊은이가 섬바닥에서 이상한 우울증을 발견했을 때 시작됩니다. 흥미롭고 두 친구를 모으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3m 깊이 그들은 오크 트렁크층으로 달려갔다. 계속 파고들면서
그들은 3미터마다 더 유사한 층을 발견했으며 구체적인 기호로 녹음된 거대한 암석과 함께 더 유사한 층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등록은 12미터, 90만 파운드의 파운드가 있습니다. 그 발견은 그 이후로 중단되지 않은 보물열을 펼쳤다. 220년 이상 모험가들은 숨겨진 불을 파헤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기원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이론 중에는 키드 캡틴과 바베 네그라, 바어버니그러와 같은 전설적인 해적뿐만 아니라 메이슨, 메이선즈, 과 기사단, 나이츠 템플러과 같은 비밀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크섬은 미스터리뿐만 아니라 저주에도 쌓여 있습니다. 시도에서 7개의 검색 엔진이 죽을 때까지 보물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6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은 휴식 없이 계속됩니다. 18세기에 봉우리와 삽이 있는 첫 번째 탐험가에서 오늘날 고도로 굴삭기와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는 섬의 도전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산사태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번호 7. 서카러의 세레페움. 그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가장 흥미롭고 수수께끼의 복합체 중 하나입니다. 광대한 서카러 네크라펄리스에 위치한 이 지하 단지는 인상적인 장례식장과 수수께끼의 구조로 구별됩니다. 세라피움은 주로 거대한 검은 색화강암 사어카퍼자이를 수용하는 지하실로 유명합니다. 이 석관 중 일부의 무게는 최대 70톤이며 뛰어난 공예품과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대 기술조차도 그러한 업적을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각하고 배치된 정확도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세레페움의 원래 목적은 고고학자와 학자들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이집트 종교에서 존경받는 거룩한 황소의 유골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이 황소는 터 하나님의 화신으로 간주되었으며 사망 후 파라오와 비슷한 장례식을 받았습니다. 세라피움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그의 신성에 합당한 영원한 휴식의 장소로 봉사했습니다. 이 단지는 19세기에 이집트 학자 오거스트 메리에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는 카메라와 사어카퍼자이의 규모와 상태에 매료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발굴은 수백 미터의 지하에 확장되는 광범위한 터널과 카메라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으며 모두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수준의 정교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장례식 기능 외에도 세레페움이 설계와 건설을 제한하는 명백한 고급 기술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 투기적인 이론은 과학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에너지 생성 또는 저장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세부 수준과 정확성으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그 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석재관이 아닙니다. 각각은 단일 화강암 블록으로 만들어졌으며 매우 단단하고 어려운 재료는 작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는 덮개가 포함된 무게가 최대 70톤이며 조각된 것의 원래 화강암 블록은 아마도 200톤을 초과했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교함의 정밀도입니다. 모서리는 완벽하게 정사각형이며 표면은 매끄럽기 때문에 정밀도 측면에서 현대 기계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확성, 특히 수천 년 동안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상자의 내부는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외관은 이미 주목할 만하지만 내부의 완벽함은 훨씬 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도구를 고려할 때 어떻게 이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그러한 정밀하게 비우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집트인들의 긴 한구리 도구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벽의 균일 한두 개는 정교한 측정 기술의 사용을 시사하며 그 시간으로 매우 발전했습니다. 이 상자의 균일성은 다른 이집트 장치와 비교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질문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화강암 블록을 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작업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석재 절단 기술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구리 도구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의 설명은 이들 구조의 현저한 정밀도와 비교할 때 불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수준의 완전성을 달성했습니까? 일부 이론은 건축업자가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고급 도구 또는 기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연구원들은 고속훈련, 다이아몬드 팁이 있는 산 또는 기타 정교한 장비의 사용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고급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화강암 상자에 의해 제시된 증거는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는 그 목적의 문제가 추가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신성한 황소의 석관이라고 믿지만 간단한 매장에 대한 특별한 정교함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너지 조작이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과정과 관련하여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으며 현대 연구자들에게 계속 흥미를 느낍니다. 이 거대한 상자의 운송조차도 엔지니어링 과제를 나타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세라피움의 지하 터널은 70톤의 구조물을 특별한 업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및 운송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터널에는 햇불이나 타는 자국의 가시 징후가 없습니다. 이 공간은 그러한 거대한 물체를 움직이는 동안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 모든 신비에도 불구하고 전통 고고학자들은 세레페움박스의 정밀성과 공예가 이집트 채석장의 능력과 인내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세대에 걸쳐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여 고급 기술보다는 헌신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이론의 비평가들은 이 상자가 생성된 시점에 정교한 기계, 도구의 존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전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됨에 따라 질문이 배가 됩니다. 전국에는 거대한 화강암 상자에 비슷한 예가 있으며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정밀도와 공예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잊혀진 기술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카이로 박물관의 예는 그 과정의 오류로 인해 버려진 각도의 불규칙한 컷을 보여줍니다. 이 오류는 매우 고급 절단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화강암 컷의 깊이는 전통적인 구리끌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관찰된 정밀도는 화강암을 빠르고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는 원형산 또는 유사한 도구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이론은 이집트인들이 천천히 구리산을 사용하여 화강암을 자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복제하려는 현대의 시도는 절단 속도가 시간당 4m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도로 고대 장인들이 오류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한 편차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컷의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기인한 것 이상의 고급 기계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이집트 전역에서의 화강암 상자의 증거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의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에서 명백한 정밀, 공예 및 기술은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8. 잉카 제국의 잃어버린 재무부. 로스 레거네이츠의 불굴의 산맥 깊이에서 안데스와 아마존 정글 사이에서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15세기에 강력한 잉카 제국이 스페인의 침략에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아타올파 황제는 프란시스코 피자로 가카자 마르카의 궁전에서 포착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석방에 필사적으로 그들의 피험자들은 전례 없는 구조를 제공했다. 금으로 가득 찬 방. 그러나 정복자들은 이 협정을 배신하고 보물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부분을 받기 전에 아타왈파를 처형했다. 그리고 그 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설에 따르면 그는 산의 비밀 동굴에 숨겨져 있었고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잉커즈 재무부의 역사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벨베어데이라는 스페인 사람은 잉카 계보 여성과 결혼하여 그녀의 위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는 벨베어데이의 코스로 알려진 원고에 정확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도 보물은 검색 엔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영국 식물학자 리처드 스프루스는 키닌소스, 말라리아 의학인 싱코너트리를 찾아 에콰도르에 도착했습니다. 원정대에서 그는 벨베어데이의 보물과 에이테네이지오 구즈만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지도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몇 년 후 트레터 헌터 바어스 블레익는 플랭가네이츠에서 숨겨진 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저술에 따르면 그는 적은 금액만 가져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정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뉴욕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알타마르에서 신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흔적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비극적인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수색에서 살아남은 소수 중 한 명은 마억 호니그즈 봄이었다. 그러나 그의 탐험은 막다른 길로 끝났다. 지진과 시간의 흐름은 보물 트랙을 영원히 묻었을 것이다. 오늘날 잉카의 잃어버린 재산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단지 신화입니까? 유일한 확실한 것은 탐욕과 미스터리가 플랭가네이츠를 꿈의 묘지와 보물 검색 엔진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